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강세로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도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오늘 하이브 주가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성과 가속도,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고, 예전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세라는 것은 사실 그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힘이 비교 우위가 있는 쪽으로 그 주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고, 그러니까 주가 역시도 지난 10월 달에 바닥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미 그 관성의 법칙이 적당히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가해진다는 것,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특정 시점에서 나름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자신감을 얻게 되게 되면 가수요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가 같은 경우가 시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12시 30분 현재 플러스 6,500원 정도, 6,500원, 7,000원 정도, 한 4% 정도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그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 저점이 안 닿으면서 그 상승세가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가속도, 가수요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 주가가 20만 원대에서부터 한 10만 원대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 급락한 이유가 그 BTS 단체 활동 중단과 함께 빠졌는데, 입대가 결정이 됐어요. 마티형 그 진이 또 입대를 지난 12월 첫째 주인가 입대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주가가 가는 것이고, 아울러서 상당 부분에 그동안 눌러왔던 악재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이제는 그 펀더멘탈 차원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본격적인 재평가 과정으로 생각되고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한 20만 원대 정도가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주가에 앞서 먼저 그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희한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위에 차트가 코스피 차트,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1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어 있고, 아래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역시 기간은 1월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수직선을 그어보면은 그 하루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주가는 기본적으로 그 환율 인상 속에서 하락하고, 환율 인상이라는 게 원화 절하를 의미하는 거죠. 원화 절상 속에서, 환율 인하 속에서 주가가 오른다 보시면 되는데, 지난 1월서부터 그 지수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인상이 되죠. 즉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지난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130포인트를 찍고, 원달러 환율은 그 당시에 1,44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44.2원인데, 그 환율도 그 원달러 환율도 그쪽에서 고점을 찍고 환율이 꺾이고 주가가 오르죠. 2,5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고, 환율은 그 1,444원에서 그 1,300원대 초반까지 환율이 인하가 됐죠. 원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여기까지는 흐름이 거의 일치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보시면, 먼저 아래 그 원달러 환율 보게 되면 그 저점을 깼죠. 그 11월 중순경 그 저점을 깼죠.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표시된 가격대가 대략 한 2,500포인트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자금 시장의 메커니즘 가장 상위가 외환 시장이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외환 시장, 그다음에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원자재, 부동산, 이런 순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환율 흐름대로라면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다이버전스 신호라고 하죠.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럼 시나리오가 두 개입니다. 먼저 뭐냐면, 환율이 지금 환율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죠. 그렇다면은 환율이 다시 올라가야 돼요. 코스피가 여기서 상승을 안 하고 이 정도 수준을 이룬다면, 그 환율이 다시 원화가 절하가 되면서 환율이 다시 1,300원대 한 1,300
막 20원에서 30원 사이까지 환율이 또 급등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금 시장의 메커니즘 구조로 봤을 때는 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이제 다시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그 경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이런 그 자산 시장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인문학이 아니죠. 뭐 사실 특히 뭐 주식 투자는 심리 전쟁이라고 심리가 이제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안 그런 경우는 있는데 여지까지는 예외 없이 주식 시장은 외환 시장의 수렴이 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 강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지수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여타 외환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못 오르고 있는데 외환 시장을 감안하면 시장은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뭐 환경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못 오르는 이유가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사주고 있죠. 원래 그 원화가 이제 절상이 되죠. 원화 가치가 강해진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주식을 우리 주식이든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우리 시장을 이제 많이 사 들어온다는 건데 지금 원 달러 그 달러 대비 원화는 강세인데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안 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만간에는 좀 외국인들도 서서히 좀 한국 비중을 좀 높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외환 시장을 좀 쫓아가는 그런 상황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면 사실 그 나스닥에서도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 이제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고점이 이제 그 188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84달러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 그 유럽 증시 독일이라든가 혹은 독일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시장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조금 어떤 모멘텀만 형성되면 역사 고점을 뭐 돌파할 기세까지도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니케이도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증시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우리 증시를 이제 구성하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성장주 비중이 높아요. 뭐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봐야 되고 또 최근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 전지들이 지금 고점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62만 원대에서 지금 47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못 가는데 만약에 이제 그 아마존이라든가 혹은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잠시 후에 우리가 테슬라도 보도록 하겠지만 워낙 지금 많이 빠졌어요. 반등 다운 반등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 반전되면 우리 증시도 앞서 이제 원달러 환율과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우리 증시가 의외로 나스닥 시장과 이제 동조를 보면서 상당 부분 이제 강세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죠. 망고에 질리죠. 또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기 마련인데 지금 이제 골이 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 함수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못 오르면 그 다음 날은 오를 수 있고 이번 달 못 오르면 또 그 다음 달은 더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는 상승 전환이 상당 부분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는 나스닥 랠리 임박이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했는데 조금 제가 어설펐죠. 좀 일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기조에는 뭐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그 414달러 최고점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137달러까지 이제 빠졌죠. 130한 5달러까지 빠졌다가 이제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60개월 이동 평균선이에요. 60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년이죠. 5년. 5년은 우리가 흔히 이제 재고 자산 사이클 혹은 뭐 키친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요즘에는 이제 뭐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제법 많이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때 전망을 할 때 많이 활용했던 겁니다. 여하튼간에 여기서 추가로 빠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60개월 이동평균선, 즉 5년 이동평균선을 지지했다는 것은 뭐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019년서부터 제가 지금 그 월봉 차트를 캡처를 잡았는데 2019년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역사적 고점이 20달러대예요. 20한 2달러가 3달러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20달러로 치죠. 20달러서부터 4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뭐 2000% 올랐고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 또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아마존에서 본 바와 같이 하여튼 그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겁니다. 그동안 이제 산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골이 깊어진 거고 이제는 또 골이 깊기 때문에 역시 그 테슬라 역시도 이제 나스닥 기술주 등과 함께 이제 반등이 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하이브 최근 이제 보고서가 없습니다. 야,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12월 8일자 이제 보고서, 최근 그나마 이제 최근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 제목이 앞으로 더해지는 것들에 주목하자. BTS 없어도 지켜질 외형. 내년도죠.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7천억. 그다음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2%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이제 마이너스 한 3% 정도 예상하죠. 뭐그 올해하고 이제 내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13.9% 정도를 전망한다. BTS 솔로 활동 그리고 BTS 외 라인업의 고성장과 높아진 IP 경쟁력이 창출하는 간접 매출로 외형은 전년 수준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하이브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하이브를 엔터테인먼트로 우리가 추천해갖고 끌어오는 게 아니죠. 엔터테인먼트 불확성에서 벗어나서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되는 가치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BTS 없이, 즉 특정 아티스트 없이도 외형 성장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 분석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480억, 사상 최고예요, 사상 최고. 자,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비슷합니다. 2,410억 정도인데, 만약에 이제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이 정도, 예상 영업이익과 이제 전망치하고 실질치하고 유사한다면 주가는 상당 부분 또 이제 그 점프가 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BR이 여러분들 1.9배예요. 지금 JYP가 제가 정확히 JYP가 이제 PBR이 7배가 넘습니다. 7배. 그 JYP는 이제 YG라든가 사실 그 SM들은 PBR이 높아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이브를 제외하고 YG나 SM이라든가 JYP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PBR이 높지만 그래도 JYP가 가장 탑픽이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죠. 엔터로만 봐서는 지금 JYP가 사실 뭐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사라지지 않는 BTS의 가치. 현 주가는 이제 12개월 선행 PBR 25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어 BTS 실적 기여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 지배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솔로 활동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견고한 시장 지배력을 입증할 것이며 군 복무 기간 동안에는 구작 판매와 간접 매출을 통해서 공백기를 최소화할 것이다. 특히 이제 솔로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뭐 새 앨범이라든가 이런 제약이 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솔로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유스럽게 얼마든지 아티스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제 앨범 판매량은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단체 활동보다는 앨범 판매량은 전체 합산이죠. 합산 앨범 판매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BTS 외 라인업 성장에도 주목. TST라든가 엔하이픈, 세븐틴 이게 이제 밀리언셀러죠. 셀러에 등극했고 또 올해 데뷔한 르세라핌, 뉴진스 역시 빠르게 성장 중이고 활동하는 N팀도 있죠. 이번에 그 N팀도 지금 그 굉장히 지금 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아티스트 수가 뭐 엔터 업종 내에서도 가장 많죠. 그리고 내년에는 가장 많은 신인 그룹 4개 이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조로 따지면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약간 좀 거부갈 수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엔터 업종이 이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N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제2의 BTS를 꿈꾼다고 하면서 이제 탄생이 된 그룹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이제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에서의 수익 창출 본격화 예상.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를 이제 완전히 통합한 위버스는 내년 해외 아티스트 입점을 통한 신규 이익 확대와 유료 구독 모델 도입으로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구독 모델 도입으로 커머스에 이은 신규 수익 모델 도입을 예상한다. 자, 본질적인 경쟁력을 다시 볼 때 탑픽으로 하이브를 제시하고 자, 하여튼 그 3분기 누적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65%로 하여튼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핵심인 해외 시장 지배력이 가장 높고 자, 하이브의 그 첫 번째 간접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아티스트 의존도 완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죠.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팬덤 수익화 강화. 세 번째는 이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기사 하나 제가 지금 캡처를 잡아봤습니다. 그 12월 22일자 기사가 되겠는데 하이브 멀티 레이블 전략 성과 가시화. 최근 이제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탄소년단 이제 군 문제에 대한 불확성이 해소된 데 이어서
레이블 그 어두어 소속의 뉴진스, 그다음에 하이브 레이블 재팬 소속의 엔팀 등의 신인 그룹의 상세가 호재로 작용했다는 전망이다. 뉴진스가 뭐 사실 그 굉장히 지금 활약이 크고 있죠. 최근에 이제 TV를 보니까 또 그 CF에도 많이 진출하는 것 같아요. 뉴진스의 그 타이틀곡 어텐션이 이제 국내 여러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고, 또 다른 데뷔곡 하이프 보이는 19주 연속 미국 빌보드 글로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엔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간, 주간 합산 앨범에서 모두 1등 정상을 석권했고, 또 지난 4월에 미국 종합미디어기와 이타카 홀딩스와 합병에 이어서 한미일 거점 중심으로 본사 구조를 정비한 하이브 아티스트 기획과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전반을 담당한 동시에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 기능 갖춘 네이코를 통해서 아티스트 글로벌 시장 진출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명실상부 이제 그 다국적 엔터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이브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그 중간에 일봉 바로 아래가 이제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14.23%대가 최저예요. 최저 수준에서 지금 최근에 이게 그림 보시면 반등한 것 같죠. 지금 이제 10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16% 정도 지분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은 또 10월 중순서부터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기관은 매수하고 있다. 그런데 기관의 힘이 강한 거죠. 그 상승의 의지가 이제 기관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이 산다고 무조건 오르고 외국인이 산다고 또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의지죠, 의지. 더 고가에 적극적으로 호가 쪽을 높이면서 사 들어가는 그런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약간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좀 주춤하죠. 만약에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제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같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된다. 그럼 쌍거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뭐 그런 흐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일봉을 좀 줄여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10월 달서부터 10월 이제 한 중순서부터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보통 이제 10일 이동 평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고 이럴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크게 터진 적이 없죠. 50만 주를 넘어간 게 없어요. 중간중간에 거래 상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만 주 혹은 그 이상이 나오게 되면 급격한 에너지 소진으로 해서 주가가 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차트를 볼 때 이런 패턴을 가장 좋아해요. 올랐다. 한 3, 4일 올랐다가 하루 이틀 빠지고 3, 4일 올랐다가 2, 3일 빠지고 3, 4일 올랐다가 또 하루 이틀 빠지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저점과 저점을 높이고 고점과 고점을 높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에요. 그 추세선을 보면 추세가 다 일치하죠. 이건 뭐냐면 가속도가 개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강세에 이어서 오늘도 4%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이게 본격적으로 어떤 거 가수요가 개입되지 않았는가.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동안 오르는 패턴에서 자신감을 얻은 거죠. 세력들이. 자,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게 이제 거래 상투가 터지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봉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봤습니다. 한 5월 달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는데 앞전에 이제 전에 8월 달에 한 19번, 장중에 한 19만 원대까지 올랐었는데 거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 가격대에서 많이 팔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희도 물론 고려를 하고 있는데 매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또 기회가 나면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위에는 이제 그 22만 원인데 이때가 뭐냐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BTS의 단체 활동 중단이에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실망매가 나온 거, 투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확성 해소로 인해서 저는 한 20만 원까지는 다른 거 없고 그냥 군대 불확성 해소 차원으로도 20만 원은 뭐 충분히 뭐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이제 가타부터 지금 18만 원대, 19만 원에서 무조건 파세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팔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때 우리가 지금 상황을 하이브만 볼 게 아니라 시장 전반도 또 관찰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프닝 앞서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지금 나스닥 흐름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6개월에 110만 원 살짝 뺐는데 좀 그 부탁하는 그런 소액 투자자분들 2천만 원도 안 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좀 그 부탁하는 분들이 좀 많아갖고 어차피 제가 처음에 이제 초기 약속을 했으니까 다시 또 6개월에 110만 원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하여튼 그 원래는 저희가 이제 뭐 1년에 55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인데 1년에 2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12월 30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가 되게 돼요. 마지막 기회를 이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일단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종목을 다 뭐 진단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름의 어떤 그 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문자 단어도 모르고 특히 뭐 주린이라고 그러죠. 초보분들은 이제 좀 생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 나간 거에 대해 모르는 분, 특히 이제 상승 논리라든가 이런 거에 굳이 모르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법인 계좌고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조남과 함께 보유 종목과 수량을 문자로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수가 너무 많으면 캡처를 잡아서 우리 HTS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